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얼입니다. 고독재 신도시가 인기가 많은 거는 맞아요. 그리고 계속 발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눈독을 많이 들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파트에 눈독을 들이시는 분도 계시고, 토지에 아니면 다가구에 이런 식으로 눈독을 많이 들이시는 분이 계시는데, 청약이 나왔어요. 다가구 필지. 그 1층에 상가 들어가고 위에 이제 5가구가 들어가는 다가구 필지에 일부 남아있는 게 이제 청약이 나왔거든요. 그게 32블럭하고 28블럭하고. 그래서 한 4개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중심상업지에도 코너 자리에 한 군데가 이번에 이제 공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금액 괜찮아요. 근데 경쟁 입찰이라서 문제가 되죠.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부동산 다이얼입니다. 연일 비가 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마 대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마가 끝나고 나면 더위가 한층 더 할 것 같은데 예전에 비해서 계속 더워지는 것 같고 우리가 봄하고 가을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했던 옛날이 그립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고독재 신도시 안에 입찰하는 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평민들이 할 수 있는 단독주택 용지, 이게 이제 한 4개 정도가 나왔거든요. 기존에 형성이 다 되어 있는 곳에 이제 일부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주변이 어때요, 저째요, 너무 휑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32블럭하고 28블럭이거든요. 32블럭은 뭐 기존에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주상복합이 들어가고 호반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수변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뭐 괜찮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시청도 들어올 예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필지가 나왔고요. 코너 자리예요. 그래서 요 필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28블럭. 28블럭은 저쪽에 2단계 쪽이잖아요. 국제학교가 들어온다는 그 밑에 자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괜찮을 것 같아요. 기존에 뭐 저희 같은 경우가 이주자 택지 부분이 계속 뭐 상한가를 찍고 그랬었는데, 정말 잘 나갈 때는 뭐 평당 1,300에서 1,500까지도 갔었던 물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한 저기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1,100만원? 그 정도까지는 이제 금매로 나오고 있는 물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 물건은 한 감정가 그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1,100만원 선에 나오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이걸로 그대로 내가 추첨 방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추첨이 아니고요. 이거는 경쟁 입찰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이제 풀어보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웬만치 영상을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써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위치부터 알고 가셔야 되겠죠? 지도 볼게요. 제가 보는 거는 구글에 어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어스에서 보면은 이게 더 명확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지도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독재 신도시인 거고, 요게 이제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고, 오늘 그 입찰 그 건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크게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시청이 들어오는 자리인 거고, 여기가 그 주상복합 5월 달에 입주한 거, 여기는 이제 8월 달에 입주하는 그런 아파트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호반 건설 거예요. 호반 건설 거고, 호반 같은 경우에는 입주를 다 했죠. 그래서 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32블럭. 32블럭에 일부 다 건물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건물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은 여기에요, 여기. 이 코너 자리. 그래서 요 코너 자리인데 이 뒤에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괜찮기는 하는데 이 주차 공간이 계속 조금 많이 힘들더라고요. 여기 가서 보시면. 그래서 이 주차난이라는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도로 부분이 굉장히 좁다 보니까 도로에 주차를 해놓고 차 한 대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넓었으면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번에 나온 거는 요 부분인 거고요. 요거는 제가 그 공고문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인 거고, 일부 다 웬만치는 공사가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얘가 종교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사무실에서 출발해가지고 요 앞으로 해서 요 부분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갔거든요. 28블럭으로. 그래서
지금 요번에 나온 거는 요 코너 자리 요 부분인 거고요. 32블럭.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28블럭 쪽인데 여기가 고덕초등학교예요. 그래서 고덕초등학교는 개교를 했죠. 개교를 하다 보니까 요 부분들을 여기에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요 고덕초등학교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요. 지금 요 상황으로 보셨을 때도 아시다시피 이 한박산공원을 굉장히 잘 정돈을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도 이제 큰 이슈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상권의 이슈가 되냐? 그러지는 않아요. 이거는 주거 목적의 이슈가 되는 상황인 거고 상권에는 이슈가 되지는 않은데 요 앞에 요 부분이 예술의 전당 그게 이제 건축을 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도서관, 중앙도서관 이런 식으로 여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번에 공고가 나온 거는 이 부분이에요. 28블럭에 여기 부분 보시면 이 부분이 주차장 부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시간이 전에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공사가 일부 준공이 나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기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낀 거 2개 필지 정도가 이번에 입찰이 나왔죠. 그래서 요게 조금이라도 더 네이버보다는 더 반영하는 게 이제 더 잘 보이는 상황이라서 요 부분을 제가 보여드린 거고 요거를 지도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호반 아파트 앞에 요 부분이 나와 있는 거고 여기에 요 앞에 이제 이 부분이 나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공고문을 한번 볼게요. 공고문은 어디서 봐? 네이버에서 LH를 치면 여기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LH 홈페이지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계속 개편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은 헷갈려요. 여기 청약 플러스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 이제 토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 공고문이 나오잖아요. 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평택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점포 겸용 단독주택 및 중심상업용지 공급 공고. 그래서 이게 7월 1일 날 공고가 됐고요. 마감은 7월 16일 날이에요. 공고 중인 거고 지금까지 현재 891명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공고 중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 거고 요거 이 부분이 중심상업용지하고 실수요자 점포 겸용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온 거 있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24블럭 이거는 이제 이거는 지번으로 나온 상황인 거고 블럭 번지를 했을 때는 28블럭, 32블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나와 있는 거고 공고문을 한번 볼게요. 공고문을 보기 전에 요거 한번 보시고 갈게요. LH에서 내 집 어디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입찰이 들어가서 등기가 나고 이런 부분 아니면은 지금 입찰이 안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 입찰이 끝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고 입찰이 안 끝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요 부분 이거는 입찰이 안 끝났어요 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초록색 부분은 입찰이 안 돼서 요번에 이제 입찰을 시작하는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2블럭인 거고 여기가 28블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8블럭에는 하나, 둘, 세 개 요게 아직까지는 입찰을 안 시켰던 상황인 건데 요번에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요 부분하고 요 코너 자리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좀 더 생각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 부분이 나온 거다. 여기가 어디? 내 집 어디? LH에서 내 집 어디라는 곳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고문을 볼게요. 이렇게 공고문이 나왔어요. 평택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 및 중심상업 용지 공급 공고. 그래서 공급일은 7월 1일 날 월요일부터 지금 3일이니까 이틀 전에 월요일 날 그때부터 시작했던 상황인 거고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범용 인증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 상황이 나와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는 범용 인증서를 써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은행권에서 하는 그 인증서가 아니고 범용이라고 해서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범용 인증서를 구매를 하셔서 그걸로 사용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LH 청약 플러스에서 내가 뭐 경쟁 입찰이니까 금액을 넣고 이런 식으로 인증을 하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금에 공급하는 토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원칙적으로는 전매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런데 전매라는 개념이 없는 상황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토지 사용 시기가 내가 잔금을 치르면 다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했을 땐 전매가 가능한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매 행위가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 요거 알려드리는 거고요. 공급 대상 토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상 12-1-2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중심 상업 용지인 거고요. 면적은 제가 평으로 환산했을 때 보니까 503평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금액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평당 가격으로 봤을 땐 한 3,22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500%인 거고 최고층은 8층까지 지어야 되고 최저층은 5층까지 지어야 돼요. 이 중상 건물은 빨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왜 그런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건 경쟁 입찰 그리고 입찰 금액의 5%. 내가 입찰하는 여기 보시면은 입찰 보증금은 입찰하실 금액 내가 만약에 이 입찰 금액을 뭐 100억을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100억에 대한 5% 그게 이제 입찰 금액인 거예요. 공급 예정 금액이 아니고 5% 이상 쓰셔야 돼요. 입찰하실 금액에. 그래서 이 부분인 거고 여기 보시면 28에 2에 2 이 부분하고 28에 4에 6, 28에 4에 7 요게 28에 2에 2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 바로 옆에 거 그 다음에 여기 4에 6, 4에 7은 밑에 하단 아파트 쪽으로 있는 거 그 부분인 거고요. 32에 46에 1은 아까 얘기했듯이 호반 아파트 앞쪽에 보시면 코너 자리 이 부분인 거고 이게 평수로 따졌을 때 보니까 71평 이거는 66평 이게 71평 그 다음에 얘가 64평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금액은 얘보다는 높게 써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평당 가격이 1,100만원 뭐 1,200만원 요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LH가 상당히 땅 장사를 한다라고 느낌을 받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잘 안 됐을 경우에도 감정평가로 이분들이 입찰을 공고를 해요. 이 부분을 내정가라고 하는데 이 감정평가 지금 시세가 이 정도니 이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이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LH에서 했을 때는 조금 더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금액이 땅 장사하고 있다 이 생각이 들고 60에 180%요 부분인 거고 4층 이하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요. 경쟁 입찰 입찰 금액의 5% 내가 입찰하는 금액 나는 9억에 쓸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9억에 대한 5%가 입찰 보증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들어가는지 사이트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 참고하시면 되고요. 영상을 찍어 갖고 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찍어 갖고 온 거를 보시면서 제가 한번 풀어드리고 마무리를 할 상황으로 가볼게요. 영상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사무실에서 출발해가지고 종덕초등학교를 지나서 여기가 이제 저희는 6블럭이거든요. 저 앞에 중심상업지에 나온 토지를 보러 가는 과정이에요. 오른쪽은 지금 보여지는 아파트가 자연엔자이, 왼쪽에는 8블럭이라고 해서 점포주택 이런 부분인 거고 28블럭이나 32블럭에는 이런 식으로 짓는 거예요. 왼쪽처럼.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 아닌 참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왼쪽에 보이는 게 신동아 파밀리 아파트 그 다음에 저렇게 높게 보이는 게 아파텔이라고 해서 반도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중심상업지에 나와 있는 그 물건들인 거고요. 오른쪽은 신동아 파밀리, 왼쪽은 중심상업지. 그러다 보니 안에만 중심상업지 안에만 유흥을 져라 아니면은 호텔을 져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앞에 있는 요 코너에 초록색 파릇파릇한 곳이 요번에 나온 중심상업지. 그리고 뒤에 있는 물건이 건물이 지금 유흥시설이 가득한 그리고 호텔이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이 건물을 막아줘야지만 신동아 파밀리에서 보여지는 뷰가 좀 이쁘거든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성인들만 거주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간판이 이상 야릇하게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 앞에 빨리 건물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막아줬으면 하는 신동아 파밀리의 주민들의 바람이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아마 낙찰 받으면 조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는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상호 이제 민민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근생도 있는 거고, 주차장 부지도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호텔이나 아니면은 위락, 유흥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중심상업지라서. 그러다 보니 이 앞에 있는 신동아 파밀리아 같은 경우가 중심상업지를 가까이 이용해서 좋기는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유흥이나 호텔이 있다 보니 요 자녀분들한테는 교육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 대형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입주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씩 음식을 잘하고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은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에 건물 하나가 유치권이 나온 상황이 있죠.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해도 그 유치권이 계속 이자가 붙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져갈 수 있는 통매권이 예전에는 뭐 470억이었다면 지금은 580에서 600억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 중심상업지가 조금씩 개발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개발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디 가지 않나. 자, 이제 코너 부분에 요 부분인 건데, 요 코너 부분에 이 부분이 빨리 건물이 지어져야지 저 위락에 있는 간판들이 좀 가리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신동아 파밀리에 거주하시는 입주민들이 조금은 편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제 중심상업지를 봤고요. 이제는 점포 겸용 주택을 보러 가는 과정이에요. 이 앞에는 아직까지는 뭐 탄약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이전한다는 말들이 있어서 이전은 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왼쪽에는 조금 아까 제가 안내를 보여드렸던 중심상업지에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이라든지 오피스텔이 보여지는 부분인 거고요. 요 도로를, 요 횡단보도 있잖아요. 이 횡단보도에서 중심상업지하고 저 시청까지도, 시청 예정지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도 이어져 있는 도로인 거예요. 보행자 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활용의 가치가 굉장히 크고, 이 앞에 보이는 게 주상복합 아파트. 이거는 8월 달에 입주 가능한 아파트인데 상가가 거의 550개 호실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스트리트몰이라고 해서 이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두 동이 있어요. 두 동이 있다 보니까 두 단지라고 하죠. 두 단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 첫 번째 단지와 두 번째 단지에 이제 상가들이 마주보고 있는 맞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문화가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분양가가 조금 비싸다 보니 이제 그 월차임도 조금 높지 않을까.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던 32블럭 지금 제가 들어왔고요. 오른쪽이 32블럭 그 단지 블럭이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왼쪽에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상 복합 아파트 그 지나가는 상황인 거고, 여기 왼쪽이 호반 아파트 보이는 부분인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가 32블럭인데 건물들이 많이 지어져 있죠. 이 앞에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근생이라고 해서 뭐 5층까지 짓는 그런 근린 상가들이 있고, 여기에 일부 입주들은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임차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더디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크고요. 요 앞에 보시면 제가 지금 이제 이 자리 코너 자리가 요번에 나온 상황인 거고요. 이 주차장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부분, 이득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가면 갈수록 주차장이 너무 협소한데 이런 식으로 주차장이 요 도로가에 있으면 이것도 편리한 거죠. 요 왼쪽에, 오른쪽에 지금 건물 짓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아마 종교시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건물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수변 라인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많이 사람들이 찾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32블럭을 보고 쭉 직진을 하면 삼성 그 단계로 갈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은 계속 32블럭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인 거고, 저 앞에 12시 방향으로 보이는 아파트들은 2단계 아파트예요. 2단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입주를 많이 했죠. 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가는 게 28블럭이 그쪽이에요. 지금 보여드린 건 32블럭.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기가 한박산 공원 쪽. 그래서 여기에 산책하거나 아니면은 문화적인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른쪽 1시 방향? 그 정도에 보시면 공사 현장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예술의 전당. 그 공사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 예술의 전당이 지어지고 도서관이 들어오고 박물관이 들어오고, 박물관은 무슨 박물관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으되 예술의 전당과 도서관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쪽에는 그래도 형성하는 부분들은 조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오른쪽에 이제 중앙 도서관 자리인 거고, 한박사 공원이라고 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생태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좋고, 왼쪽에 이제 저기가 보이죠. 이 왼쪽에 고덕초등학교예요. 고덕초등학교가 보이고, 2단계에 있는 분들은 지금 고덕초등학교를 다니고, 일부는 다른 쪽으로 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선정할 때 고덕초등학교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은 좀 선정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앞에 보여지는 게 파라곤 아파트인 거고요. 저는 오른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가 28블럭. 건물들 많이 지어져 있죠. 그런데 1층의 상가는 비어져 있어요. 주택 부분은 그래도 웬만치는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오른쪽이 요 부분이 이제 요번에 나온 28블럭 토지 부분인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공고문 보여드렸잖아요. 1100평당 그 정도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다 지금 건물들 같은 경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상가가 문제가 되는 거지 주택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이 파라곤 아파트가 있는데, 파라곤 아파트에서 이쪽으로 나올 수 있는 쪽문들이 구석구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상가를 지어 놓고 음식점을 해도 뒤에서 이제 들어오는 아파트 주민들이 들어오는 이분들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 한번 줘볼게요. 처음에 지도 보여드리면서 위치 보여드렸고요. 영상에서도 일부 그 앞에 있는,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다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전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LH에서 땅 장사를 한다라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면 감정평가 이 부분이 지금 시세를 반영해서 나온 부분이다 보니까 시세보다 저렴한 금매가 있으면 차라리 그게 난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쪽에서 인부들이 웬만치 나간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투룸 같은 경우는 일부 소진이 되고 있는 건 맞아요, 월세가. 그런데 쓰리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월세 부분이 공실이 나고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안 좋고, 건축비는 지금 평당 한 700에서 900까지 그 정도 보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경쟁 입찰이 나왔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내정가를 좀 절충을 해줬어야죠. 시세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정가를 저는 좀 낮춰줘야 된다고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인 거고, 이 부분에서 어느 게 정말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이 다 안 좋다고 볼 수도 없고 다 좋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 같아요. 보시면은 위치는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더라고요. 32블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서 제가 영상 다 보여드렸지만 이 상가가 다 공실이거든요, 얼추. 그런데 이게 도로변에 있고 코너에 있고 32블럭은 그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은 토지 같다라는 부분이 들고, 안으로 건축선이 들어가다 보니 바닥 면적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은 하셔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28블럭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시면은 제가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뒤에서 나오는 쪽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상가들이 좀 잘 형성이 되어 주면 그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시기가 이르다. 시기가 너무 이른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건물을 지어도 공실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 상황. 요 부분인 거고요. 얼마에 입찰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계속 제가 풀어드렸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나오는 그런 시세다 보니까 이거를 많이 써가지고 막 평당 1300, 1500 써가지고 그러면 낙찰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쓰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을 좀 한번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네이버 밴드에 부동산 다이어리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용인 원삼에 토요일마다 제가 손님들 모시고 고객님들 모시고 세미나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 네이버 밴드에 부동산 다이어리 치고 오시면은 그 부분을 보실 수 있고, 굉장히 금매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토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물건을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보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부동산 뉴스에 대해서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려면 네이버 밴드에 부동산 다이어리 치고 들어오시면 제가 승인 내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 거고, 제가 책 두 권 낸 거 이 부분은 구매는 아래 링크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떠셨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전 영상에는 제가 여기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용인 SK 하이닉스에서도 이주자 택지가 지금 공고가 떴죠.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용인 원삼 쪽이 훨씬 낫다고 봐요. 근데 이 부분은 비교할 수 있는 영상은 또 한번 찍어보도록 노력은 해볼게요. 근데 가격 대비, 위치 대비 저는 용인 원삼이 훨씬 낫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영상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